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세 번째 확진한 자의 딸이죠. 네. 예, 확진검사 그 증상 있고 얼마 만에 한지 아십니까? 오늘 보고 3시간 동안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받으셨습니까? 예. 증상 맞습니다. 있고 확진검사 얼마 만에 하셨는지 들으셨습니까? 예, 하루 넘게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넘게요? 정확히 얼마죠? 정확한 시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루 넘게 확진검사한 이유 뭡니까? 증상 있고? 밤 사이에 한때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요. 38도를 넘지 열이 않았기 때문에. 38도가 넘지 않았다라는 기준에서 확진을 늦추신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어저께 전문가 회의 하셨죠. 5월 26일 날. 첫 예. 환자가 5월 20일 날 발생했는데 5월 26일 날 네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서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발열 기준을 38도에서 37.5도로 낮췄습니다. 38도에서 37.5도로 낮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초기 증상으로 어떤 발열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한 열만으로 확진의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진검사가 유전자 검사죠. 유전자 검사를, 확진검사를 늦춘 이유를 언론에 얘기하신 거 보니까 열이 발열 기준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상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 맞는 말입니까?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상 양성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그 경우에 잠깐만요. 장관님 경우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잠깐 확인을 할게요. 네.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미약할 때에는 유전자 검사상 양성이 안 나옵니까? 잠복기에 안 나오는 것으로 잠복기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확진 검사인데 지금 바이러스 검사의 양성이냐 양성이지 않냐를 보는 검사입니다. 무증상이라도 바이러스의 감염, 바이러스에 많은 양이 노출이 됐다면 양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경우에 차이는 있지만 양성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미약하다고 해서 밀접 접촉해서 아버지를 며칠이나 간호했습니까? 5일 간호한 거 아닙니까? 며칠 간호했습니까? 며칠 간호했는지 확인 안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5일 간호한 거 맞으시죠? 5일 밀접 접촉했고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는데 38도가 안 됐다. 증상이 미약하다. 증상이 미약하면 유전자 검사상 양성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증상이 미약하다는 게 맞지 않은 게 지금 무증상이어도 확률은 적지만 유전자 검사상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원님,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진단용으로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단용으로는 권고하지 않지만 결국은 확진이 됐잖아요. 그거는 그때 20일 상황하고 그다음에 확진이 됐들 그거는 지금 상황입니다.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경직된 지침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그 지침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원칙 때문에 증상 발현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유전자 검사를 늦게 했지만 결국은 확진이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일 전문가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경직된 태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격리 몇 명 하고 있죠? 장관님 대답하세요. 62명 중에 직업군이나 상태 파악하셨습니까? 그 중에 의료인 몇 명 됩니까? 대부분이 의료인이. 대부분이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표 달라 그러니까 요번에 한 명 추가 안 돼서 61명으로 해주셨는데 의료인 46명, 응급구조사 1명,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니라도 병원 종사자인 업무직원 4명, 간병인도 의료기관 종사했으니까 3명 치면은 지금 54명입니다. 54명. 54명인데 첫 환자의 경우 병원을 몇 군데 전전했습니까? 4군데를. 4군데 전전해서 국가지정 치료병상에 마지막으로 입원했죠. 그렇습니다. 그 4개 병원을 전전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들어온 지가 안 돼서 그 의원급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작년부터 제가 국가전염병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느라고 질병관리본부랑 찾아봤지만 어디 숨어 있어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 검색해야지만 지침 다운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의료기관에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의협병역 다 확인했는데 공문 받은 거 없고요. 지금 홈페이지에도 5월 26일 날 작성해서 띄웠다. 5월 26일이 언제입니까? 5월 25일 날 보냈다고 하는데 25일 날 제가 샘플로 여러 군데 확인했고요. 의협병역 확인했고 의료기관에 다 확인했는데 이거 의료기관 지침 받은 분 없다 하고요. 복지부도 의료기관용, 환자용 이거 다 5월 26일 날 만들었고 수정도 오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무슨 협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해서 안내가 몇 개나 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5월 20일 이후에 확인하셨습니까? 며칠 날짜로 어떤 내용이 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홈페이지에? 네,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려니까 여러 번 거쳐서 외교부에 해외여행자 안전정보의 뉴스 여러 번 들어가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봤자 4월 20일 날 한 번 달랑 질병관리본부 요청이 왔으니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하나 있고 오늘 출국 안내 딱 하나 떠 있습니다. 외교부랑 무슨 협조를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 진출 주로 중동이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감염자의 주요 직업군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직업군이나 발생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가정내나 병원에서 감염되는 것으로 병원에서 몇 %나 발생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감염이 지금 20%인 거죠. 근데 사우디에 의료기관 수출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수출했다, 중동에서 환자 유치했다, 그거 선전만 하시는데 메르스 증후군에 대해서 교육받고 나갔냐 물어보니까 들은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외교부는 그렇다 치고 복지부가 그렇게 아무 인식이 없는데 외교부랑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제가 의료기관 해외 진출할 때 중동호흡기 증후군 제대로 안내한 적 있습니까? 네, 따로 안내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동은 지역 내 전파 안 한다고 하지만 낙타의 백신을 맞히지 않으면 낙타는 너무나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엔데믹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이 물론 20%지만 의료기관 이외에도 지금 파급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중동에 사우디 비롯해서 의료기관 해외 진출하고 인력 많이 수출했다고 광고하시는 복지부가 거기 종사자, 외국 나가시는 분한테도 중동호흡기 증후군 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일반 여행객에게 무슨 교육을 시켰다고 저희가 믿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교부하고 좀 더 협조를 해가지고요. 그 해외 출입국 환자들, 여행객이나 이런 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